부동산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2월 최고치를 찍은 후 상승세가 꺾인 서울 아파트 가격. 다주택자 양도세 증가, 대출 규제, 금리 인상 같은 이런 하락 변수가 전월세 시장의 변화도 가파르다. 무려 5년 7개월 만에 서울 전세값이 떨어진 데다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도 옛말이 되고 있다. 세입자를 얻지 못해서 역전세나 이것도 조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슬아슬 부동산 시장. 우리 집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 달 입주를 앞두고 막바지 작업이 한창인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 2015년 분양 당시 최고 경쟁률이 125대 1을 기록했을 정도로 뜨거웠건만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분양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전세 매물들이 속출하고 있다. 심지어 분양가 2억 7천만 원에 반의 반값에도 못 미치는 4, 5천만 원의 전세가 나와도 세입자를 찾지 못하는 상황. 34평이 마찬가지. 34평이요. 문제가 1억 8천 정도가 문제가 있어요. 웬만한 동은 다 있나 봐요, 물건이? 네네. 웬만한 동은 다 있어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저거 전월세 빌려서 사시는 거거든요. 용인시의 1년 전 평균 전세가는 1억 4천만 원. 신축 단지에 시세보다 저렴해도 세입자를 찾지 못하는 건 이곳이 경기도 최대 단지라는 영향이 크다. 이곳뿐만이 아니다. 2015년 과열됐던 아파트 분양 시장의 물량 폭탄이 올해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때문인데 올해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00년 이후 최대치로 5월부터 석 달간 물량만도 약 10만 가구. 여기에 역대 가장 강력한 규제책으로 불리는 파리 대책과 후속 대책이 부동산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데 지난해보다 거래량이나 가격 상승 움직임은 둔화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택시장은 보합세를 나타낼 전망이고요. 전국적으로 전셋값도 떨어지고 있다. 4월에는 대구와 광주, 전남, 3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전셋값이 하락했다. 서울의 경우 전세가율이 작년 8월 이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서울 강서구의 박영기 씨,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다. 전세살이다 보니 만기가 다가오는 게 늘 부담이었는데 전세값이 떨어진 지역이 어디쯤인가 한번 저도 전세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에 일찌감치 집을 알아보려 나섰는데 입지 조건이 좋다 보니까 구하는 건 쉽지는 않아요. 전세가요. 22평형이 4억 5천. 네, 기간 아니죠. 여전히 전세값이 당황스럽다. 이는 관악구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다 강남권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이번에는 노원구를 찾은 영기 씨. 앞서 실망했던 영기 씨의 표정이 달라졌다. 아니 선택의 여지가 좀 넓으세요. 아, 그래요? 네.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애를 타고 있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한때 노원구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80%를 육박할 정도로 높아 시세 차익을 노리고 전세금과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수요가 줄을 이었는데 지금은 전세가율이 70% 아래로 떨어졌을 정도. 3억에 거래됐던 것이 지금 현재는 2억 6천에서 7천 이렇게 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입자를 찾지 못해 빈집이 늘자 집주인들은 깨끗하게 수리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런 이 정도 돼야만 물건이 전월세도 거래가 됩니다. 집에 가서 아내하고 좀 상의를 해서 방향을 한번 조절을 해보고 여기에 전세값이 떨어지는 지역에선 하나의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해당 지역 또는 주변 지역에 신규 입주 물량이 풍부하다는 것. 대산 신도시라든지 아니면 의정부 쪽의 밀락지구라든지 새 아파트들이 분양해서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이쪽은 좀 공실이 나는 그런 현상들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 폭탄의 충격은 강남 3구 중에 하나인 송파구도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송파구는 7월부터 재건축 이주민이 3천 가구 이상 움직이며 이주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있던 지역.
하지만 전세가율은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 55%까지 떨어졌다. 주택 가격들이 하향세를 보이면서 30평대 아파트 전세가는 8억에서 8억 5천 정도. 올 연말에는 송파군에 무려 10,000세대가 신규 입주를 시작한다. 아파트 단지라기보단 작은 도시 규모다 보니 아직 완공도 안 된 지금. 저희한테 전세를 예약해 주신 분들. 벌써부터 전세 매물이 쌓이고 있다.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 세입자를 찾지 못하면 대출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세입자들도 이런 상황을 마냥 누릴 수 있는 건 아니다. 입주 물량 폭탄과 함께 찾아왔던 2008년.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거나 떼이게 되는 일명 역전세난이 다시 재현될까 걱정이 앞서기 때문인데. 전세 가격이 하향 조정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2년 후에 나의 전세 보증금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가 가장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도 늘고 있다. 작년 대비 128%가 증가했을 정도.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세입자 피해는 계속 생겨나고 있다. 작년 2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시형 주택으로 이사온 강원석 씨. 97제곱미터 크기로 4식구가 생활하기에 적당한 데다 특히 주변 시세보다 전세가가 낮아 마음에 들었다고. 시세가 좀 쌌어요. 다른 데보다 조금 저렴하긴 했는데 여기에 2억 2천 전세로 제가 들어왔어요. 특이한 점은 등기부 등본상의 건물주가 개인이 아닌 한 신탁회사였다는 점. 이 인근에서 여러 개의 건물을 갖고 있는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수월하게 받기 위해 신탁회사를 내세운 것이라 설명했는데. 소유주가 신탁회사이기 때문에 이 건물에는 절대 뭐 압류나 가압류나 이런 게 들어올 수가 없어서 안전하다 지금 상태로. 전세 계약은 기존 집주인과 하면 된다는 신탁회사의 공문에는 이미 발생한 대출보다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우선시하겠다는 파격적인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 문서 때문에 그 계약을 하게 된 거죠. 안심하고. 그런데 지난달 건물이 공매로 넘어간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더 청천벽력 같은 건 신탁회사의 태도였는데 2억 2천만 원의 전세금을 단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이다. 신탁회사의 입장은요. 임대계약서가 자기들한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임차인의 권리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했고 주소 이전과 확정일자도 받았지만 신탁회사는 계약서를 전달받지 않아 세입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저희들이 임차권 권리 자체도 없고 쫓겨난다고 하면 아마 이 나라에서 못 살 것 같아요. 저희 자식을 못 키울 것 같아요. 2년 전 이 주택에서 서울 생활을 시작한 이미선 씨 역시 세입자가 해야 할 일은 다 챙겼다고 자신했었는데 부동산에서 그날 받으라고 해서 받은 거예요. 지난 3년간 건물 3동에 살고 있는 142가구 모두가 동일한 전세 계약을 맺어왔다. 이들 모두가 서민들의 가장 큰 재산인 전세금을 잃고 거리로 내몰릴 위기인 것. 엄마 같이 막 우렸어요. 너무 고생한다고. 대출 받아서 이렇게 한 집인데 참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죄송하고. 이대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없는 세입자들은 소송을 진행 중인데 기간은 적어도 2, 3년. 전세금을 되찾을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고. 개인이 사실 이런 신탁회사나 은행이라는 큰 조직하고 이런 법리적인 다툼을 한다라는 게 말 그대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들 하죠. 신탁회사가 관리하는 부동산은 약 178조 원 규모. 해마다 1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9년 만에 신규 사업자도 허용될 전망이다. 이처럼 달라지는 부동산 시장의 환경. 세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규모가 큰 건물은 신탁을 끼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맡겨두고 대출을 많이 융자를 할 수 있고 등기부 등본에 수탁자로 신탁회사가 명시돼 있다면 일반적인 전월세 계약으론 분쟁의 소지가 크다.
반드시 신탁회사와 직접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계약서가 신탁회사에 전달됐음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의 권리, 근저당 설정 등은 등기부 등본이 아닌 신탁 원부를 따로 떼어봐야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자. 이 신탁 원부라고 하는 내용을 떼보면 각자의 권리관계, 예를 들어서 이제 진짜 주인이라고 하는 수탁자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어떤 것을 할 수 없고 하는 부분이 신탁 원부에 죄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 같은 전세금 분쟁은 꾸준히 늘고 있다. 전월세 지원센터의 상담 건수는 지난해 7만여 건. 계약 만기 전후로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전세금을 끼고 갭 투자를 한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집을 경매로 넘겨버리는 등 세입자들의 피해 유형도 다양하다. 결혼 3년차 윤성환 씨. 성환 씨의 주소지는 바로 여기지만 텅 비어 있다. 사람이 살고 있는 흔적조차 없다. 5월 11일 날 전세 만기인데 아직 집주인한테는 돈을 못 받은 상태고요. 2년 전 이 전셋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한 성환 씨 부부. 아이가 태어난 후 집안 곳곳 곰팡이가 늘 불안했다. 별다른 조치가 없는 집주인에 실망해 진작부터 방을 빼겠노라 이야기했다고. 1월부터 저희가 만기 날까지 계속 전화를 했을 때 전화를 지속적으로 안 받았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자 메시지로 계속 요청을 했던 상태고요. 오는 사람들마다 곰팡이를 이유로 계약이 불발됐고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며 시간을 끌었다. 하는 수 없이 성환 씨는 대출을 받아 새로운 집으로 가야만 했다고. 이러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스럽다는데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 전월세 지원센터에 문을 두드렸다. 주택에서 거주하고 계시고? 일단은 네. 저희가 이사를 갔어요. 아, 이사 갔어요. 이사를 해야 되거나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는 경우에는 대항력하고 기존에 그 취득했던 우선 변경을 상실하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순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 해야 되는 거죠. 만약 전세 보증금 보험에 가입했다면 전세 만기 한 달 후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세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에 지급을 요청하고 법원에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이후 심사를 거쳐 세입자에게 전세금이 지급된다. 이 돈은 공사 측이 집주인에게 받기 때문에 세입자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제 보증기관은 임차 등기 명령 등 그 청구 기본적인 요건이 갖추어지면 통상적으로 1개월 내에 돌려주게 됩니다. 성환 씨처럼 안전한 건물이라 생각해 전세금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꼭 해야 한다. 이때 확정 일자가 포함된 임대차 계약서를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 떨어져야 세입자에게 권리가 생긴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이사를 가고 전입 신고까지 해버리면 세입자의 권리가 상실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보증금 반환 청소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 민사 사건하고 좀 다르게 소액 사건 심판법이 준용이 돼가지고 빨리 진행되게 있어요. 역전세난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만큼 피 같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돌다리도 두드리는 신중함이 필요한 때다.